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이 심사 보류됐습니다. 증산 규모가 지나치게 많다며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포럼 참가자들이 제주 해녀 문화 현장 체험에 나섰습니다. 제주 포럼에선 처음으로 4.3 사건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제주 4.3의 국제화가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세계적인 관심을 일으키는 데 성공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사례를 짚어왔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무료로 참가할 수 있는 순수 민간단체들의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항공기 승객들에게 줄 생수가 부족하다며 지하수 취수량을 늘려달라고 제주도에 신청했는데요.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증산 요구량이 지나치게 많다며 또다시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심의가 예정된 회의장 부근에는 시작 전부터 찬반 집회가 나란히 열렸습니다. 한국공항 생수공장의 직원들은 지하수 취수량을 하루 100톤에서 150톤으로 늘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항공기 수요가 워낙 늘어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부족해가지고 이제 약 50톤 정도 증산해가지고 항공기에도 지원하려고 그렇게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하수는 공공자원인 만큼 단 1톤도 추가로 허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허가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사기업의 어떤 그 이윤을 어떻든 확보해주는 그 하나의 명분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하수 공사 원칙은 지켜야 한다 봅니다.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난상 토론을 벌인 끝에 지난 4월에 이어 또다시 심사를 유보했습니다. 항공기 승객이 늘면서 생수 수요가 증가하는 건 맞지만 50톤은 실제 필요한 양보다 지나치게 많다는 것입니다. 각 위원들 간에 각자 의견들이 달라가지고 그런 용수 소요량을 다시 한번 산정하는 조건으로 이번 결정은 심사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항이 지하수 증산 물량을 줄여서 신청할 경우 다음 회의에서는 통과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 상황.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증산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규를 마련하라는 입장이어서 도민사회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시 도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여전히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도두 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검사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총 질소량이 모두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상하수도 본부는 하수처리장의 생물반응조 개량 공사가 완료되면 방류수의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외교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제주포럼은 일반 도민들이 참여하기에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올해 포럼에서는 제주 해녀 문화를 체험하고 4.3 사건을 논의하는 토론회 장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별다른 도구나 장비 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제주 해녀. 소원 한가득 해산물을 캐고서야 숨빗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해녀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제주포럼 참가자들이 해녀학교를 찾았습니다. 난생 처음 해녀의 물질을 지켜본 이들은 신기함과 궁금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What was your reason to become a 해녀? 결혼해서 살림살이가 좀 어렵거든요. 신혼 때는 돈도 잘 안 나오고 해가지고 용돈도 하고. 제주 포럼이 시작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제주 4.3 사건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제주와 대만, 일본 오키나와 등 동아시아의 국가폭력 사례를 살펴보면서 평화를 논의하자는 취지입니다. 새 정부 들어 달라지고 있는 4.3의 위상을 반영한 듯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많은 참가자들이 몰렸습니다. 공포와 억압 그리고 좌절에 짓눌려 살아온 세월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성찰하는 일은 이 나라 국민 모두 그리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에게 큰 희망과 영감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12번째를 맞은 제주 포럼에서 제주 지역 현안들이 논의되면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세계적인 냉전 체제 속에 빚어진 제주 4.3에 대한 미국의 사과와 배상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과제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아 국제적인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는 5.18의 사례는 4.3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제주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4.3 유족회가 미국을 찾은 기간,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5.18 민주항쟁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 대사와 올해 4.3 평화상 수상자인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미국인 기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5.18 당시 진압작전을 협의했던 미국의 책임 문제를 짚고 세계적인 민주화 운동의 모델로 재조명하자는 행사였습니다. American support for the dictators in Korea and what they did, not just in Gwangju but elsewhere. And I still feel ashamed as an American that we spent so much time supporting military dictatorships in Korea. 5.18 재단과 외교부, 광주광역시가 힘을 합쳐 항쟁 37년 만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과정 속에서 품고 키워왔던 민주화, 인권과 평화의 정신은 세계인이 함께 나누며 공유하는 숭고한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4.3 단체들도 비슷한 시기 미국 현지에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참가한 인사들의 규모나 내용 면에서 5.18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한꺼번에 미국 정치권을 설득시키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모아져서 결론적으로 우리 입장을 지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4.3의 온전한 진실을 규명하고 미국의 책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과 지역사회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수 증후군, 즉 SFTS 환자가 일주일 사이에 2명 더 발생했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제주시에 사는 53살과 56살 남성이 각각 풀밭이 있는 야적장과 과수원에서 작업을 한 뒤 발열과 근육통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전국의 SFTS 감염 환자 6명 가운데 5명은 제주도민입니다.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오늘 해제됐지만 제주 지역은 여전히 유행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인플루엔자 유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9.3명으로 유행 기준인 8.9명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따라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제주도는 당부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역축제들은 형식에 얽매인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때문에 특색을 잃고 있는데요.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순수 민간단체들의 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테마파크 야외 무대에 흥겨운 붓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어머니들로 구성된 난타 동아리입니다. 한쪽에서는 대학교 의상학과 학생들이 졸업기념 패션쇼를 준비합니다. 줄지어 들어선 부스에서는 어린아이 옷에서부터 신발, 식료품까지 다양한 물건을 판매합니다. 물건을 재사용해서 버릴 수 있는 쓰레기들을 쓸 애기로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패셔너블한 부스들로 만든 게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축제와 달리 누구나 공간을 무료로 쓸 수 있는 데다 장르 제한 없이 참가자 스스로 축제 내용을 정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열린 공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자리에 다 같이 그냥 동참하게 됐어요. 올해로 처음 열린 제주 노랑축제.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150여 곳이 참여해 인문학과 도자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없이 자급자족으로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가 자기가 고유 문화라든지 또는 특산물이라는 걸 가지고서 자발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참여가 되고 열린 문화축제인 제주 노랑축제는 다음 달 2일까지 한 달 동안 이어집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네, 오늘 표선의 낮 기온이 29.1도까지 오르면서 때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에는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하늘은 맑겠지만 그만큼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은 아침 기온이 16도 내외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북서부 지역이 23도, 남동부 지역은 25도가 예상되고요.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큰 더위는 없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에는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에서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오늘 새벽 0시 반쯤 제주시 도두동의 한 LPG 충전소 앞에서 벤츠 승용차가 밧담을 들이받고 뒤집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운전자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10분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 김영 입구 교차로 인근 일주도로에서 34살 박모 씨가 운전하던 5톤 트럭이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앞서가던 차량을 피하려다 급정지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